오늘은 엑셀 함수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운 함수들은 기본적으로 누구든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또 이것들을 기초로 해서 더 중요한 함수들을, 더 복잡한 함수들을 배워가는 거기 때문에 오늘 공부한 내용의 함수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고 따라서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sum.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자, sum이라고 입력을 직접 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함수 마법사를 쓰거나 또 메뉴에서 찾아가서 입력할 수도 있겠지만 직접 쓰는 연습을 하는 것이 실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sum이라고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sum에 관련된 함수들이 되게 많죠. sumif, sumifs, sumproduct 여러가지 있는데 우리가 엑셀을 웬만큼 하는 사람은 보통 이 4개 정도 sum에 관련된 함수는 sum, sumif, sumifs, sumproduct 이 정도 아시면 기본적인 업무를 하는 데는 별 지장 없이 다 문제를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sum이라고 입력을 하니까 sum이라는 함수에 걸려있죠. 얘가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가로가 열립니다. 저는 가로를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 대부분 이렇게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담는 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어떻게 담냐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범위를 주면 범위 준 상태가 바로 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등호 입력하고 sum 이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거는 합계를 구합니다 라는 뜻이요. 더해주세요 라는 뜻이죠. 가로 안에다가 C3 콜론 G3이라고 써있죠. 콜론이라는 뜻은 뭐뭐부터 뭐뭐에서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C3에서 G3까지 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맨 뒤에 있는 가로는 닫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 엔터를 치겠습니다. 자, 답이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358이라는 여기 안에 있는 수식을 잠깐 살펴봐야 되는데요. C3에서 G3이 되죠. 얘네가 하나 내려오면 어떻게 바뀐다고 그랬죠? C4에서 G4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4번 행으로 이동을 하면 행번호가 바뀌면서 복사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할 수가 없고요. 엔터 치면 이렇게 답이 구해져 있는 여기 셀에 클릭을 하고 우측 하단에 보면 검정색 점이 있습니다. 이 점 위에다 마우스를 가만히 올려놓으시면 십자가가 되죠. 검정 십자가.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쭉 하시면 답이 복사가 되겠습니다. 식이 복사가 된다는 뜻이죠. 아까 말씀대로 358, 315 여기 안에는 수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안에 수식을 보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 번에 이걸 전체를 수식을 보려면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 키 누르고 파도 표시를 누르면, 자, 컨트롤 파도를 눌러보니까 여기가 한 번에 그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sum이라고 나왔잖아요. C3에서 G3까지라고 나왔죠. 여기 합계 아래 보니까 그 다음 줄은 C4에서 G4, C5에서 G5, C6에서 G6 이렇게 하나씩 증가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복사를 하면 이 안에 있는 수식이 복사가 되지만 행번호를 바꿔가면서 복사가 된다. 이거를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답을 계산하면 그 나머지 답들은 쉽게 드래그만 하면 수식을 복사만 하면 답이 그냥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자, 원래 이 수식 보기가 아니라 원래 수식 보기 이전 상태로 복귀해 보겠습니다. 컨트롤 Z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다시 컨트롤 파도 표시를 누르면 처음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평균도 그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평균 구하는 함수 이름이 뭐냐면 average입니다. AVER 이렇게 치면 average 함수의
얘가 선택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탭키를 누르시면 에버리지 함수를 모두 가져옵니다. 얘가. 자, 그래서 깜빡깜빡 하고 있죠. 이 상태에서 자, 이 데이터베이스부터 데이터 통신 과목까지만 드래그를 해야죠. 여기 평가는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가져오고, 그러면 얘가 알아서 5개를 합을 구한 다음에 나누기 5로 할 거예요. 그거는 이 함수가 이 안에서 계산하도록 알고리즘이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신경 쓸 필요 없이 범위만 정확히 정해주면 되겠죠. 자, 이걸 엔터 치기 전에 한번 예측해 볼까요? 이 아래로 내려오면 에버리지 C3에서 G3이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내려올까요? C4에서 G4가 되는 거죠. 한 번 더 내려오면 어떻게 되죠? C5에서 G5가 되는 거예요. G5가. 자, 엔터. 그러면 이렇게 까만 십자가를 만든 다음에 어떤 사람은 여기서 복사를 하신 분이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여기 엔터 치니까 내려갔잖아요. 이 상태에서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 하신 분이 있어요. 답이 안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안에는 아무 식도 없잖아요. 지금요. 여기 안에가 식이 들어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식이 보이잖아요. 이 식을 가지고 내려와야 되겠죠. 그래서 답이 있는 자리에다가 선택을 하고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평균입니다. 여기 있는 것이 자기 답을 하나씩 내려오면서 4번행, 5번행, 6번행 이렇게 바뀌면서 계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함수로 여기 안에 있는 함수식을 볼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자, 안에 있는 수식을 볼 수 있는 함수가 뭐라고 그랬죠? 자, 포뮬러 텍스트라는 함수가 있어요. 포뮬러 텍스트. 자, 탭키 눌러볼게요. 여기 평균은 이 안에 식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 엔터. 자, 에버리지 C3에서 G3까지라고 나왔죠. 이거 드래그를 하면 여기 안에 숨어있는 식도 다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정렬해 볼까요? 에버리지 C3에서 G3, 여기 아래는 뭐라고요? C4에서 G4, C5에서 G5. 여기가 지금 그렇게 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왼쪽 오른쪽에 보여있는 식처럼 걔네들이 여기 안에 좀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숫자들이 바뀌게 되면 이 합계나 평균도 자동으로 바뀐다는 것이죠. 아시겠어요? 자, 최대값을 한번 구해볼게요. 최대값은 어떻게 구할 거냐면 강아선이란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5과목 시험을 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점수가 누군가요? 라고 말했죠. 여기다 구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점수를 구하는 함수는 max예요. 맥시멈이라고 그래서 max라고 치면 가장 큰 점수를 구해줍니다. 자, 탭키 눌러볼까요? 가로가 열렸죠? 이렇게. 자, 탭키를 누르니까 가로가 열렸어요. 범위를 5과목 중에서 가장 큰 점수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정하면 되겠죠. 자, 엔터 쳐볼게요. 자, 가장 큰 점수는 몇 점이라고요? 97점이 되겠습니다. 마우스 포인터를 우측 하단에 블랙 포인트에다 놓고 까만 십자가가 만들어졌을 때 드래그해서 쭉 내리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최소값이 있는데요. 가장 작은 수의 답을 구할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등호를 입력했어요. 자, 가장 작은 수는 미니멈, 그래서 민이라고 입력하면 민이라는 함수는 가장 작은 수를 찾아낼 거예요. 자, 항상 가로가 없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가로는 그릇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담는 그릇이에요. 담는 그릇. 탭키를 눌러야 이렇게 열리겠습니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고요. 이렇게. 자, 엔터를 쳤습니다.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오케이.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순위를 한번 구해보죠. 보통 순위는 뭘로 구하죠? 합계 점수 같은 걸로 구하거나 아니면 평균 점수를 가지고 몇 등인지, 이 순위가 등수란 얘기예요. 랭크를 구한다. 랭킹이에요. 랭킹. 그래서 여기 358점은 도대체 몇 등일까요? 라는 말이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 학생들 석차를 구할 때 이렇게 구하는 거죠. 자, 평균으로 해도 답은 똑같을 거고 합계로 해도 답은 똑같습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합계를 가지고 구하기 위해서 이 합계란을
노란색으로 좀 칠해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란색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순위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이걸 이렇게 여기가 너무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계하고 순위를 바짝 붙여보기 위해서 J열부터 L열까지를 숨겨보겠습니다. 숨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열번호입니다. 열번호를 드래그 한 다음에 우클릭 숨기기 그러면 그 열이 숨겨지겠습니다. 그럼 이걸 바로 보고 순위를 구하기가 좀 좋잖아요. 이렇게 옆에가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 놔두고요. 순위 구하는 함수의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랭크예요. 랭크를 입력하면 여러 가지가 많죠. 랭크, AVG, EQ, 랭크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마우스로 클릭해도 되고요. 방향키로 내려도 됩니다. 방향키로 이렇게 탭키를 누를게요. 왜 누를까요? 탭키를 가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로는 담는 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자, 탭이에요. 이 안에 랭크 안에 함수의 인수를 한번 살펴보죠. 랭크 안에 인수가 뭐가 있죠? 넘버, 그 다음에 REF라고 나는 레퍼런스, 그 다음에 오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거는 넘버하고 레퍼런스가 되고, 오더는 지금 대괄호 안에가 있죠. 대괄호 안에 있는 애들은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답은 나오긴 나오지만 정확하게 답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다 써야 되겠죠. 지금 몇 가지를 써줘야 되느냐? 넘버, 레퍼런스, 오더 세 개를 뭔가 적어줘라. 세 개를 인수로 세 개를 달라고 했으니까 뭔가는 여기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럼 넘버는 뭐냐? 이건 숫자입니다. 숫자인데 누구 숫자냐? 내 숫자입니다. 남의 거 건드리면 안 돼요. 내 겁니다. 내 거. 이게 몇 등이냐? 이 말이죠. 넘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볼드로 돼 있죠. 진하게. 자, 넘버 할 차례란 얘기죠. 이게 진하게 돼 있다는 말은. 자, I3을 클릭했어요. 여기다가 자, 내 점수가 몇 등인가요? 이 말이에요. 넘버는 내 점수 또는 숫자 이런 말이죠. 자, 콤마. 레퍼런스는 뭐냐면 참조범위예요. 비교범위란 뜻이에요. 이 358이라는 숫자를 누구하고 비교할까요? 라는 말이죠. 누구하고 비교하면 되죠? 여러분, 이 노란색 전체하고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노란색 전체하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노란색에서부터 다시 드래그를 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얘네들하고 전부 비교를 하겠다. 어떻게 해요? 야, 너 나보다 크냐? 나보다 크냐? 나보다 크니? 나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비교를 각각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함수로 하게 되면은 각각 비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얘가 알아서 비교를 해서 답을 구해줄 거예요. 굉장히 편리하죠? 자, 이렇게 해서 전체 범위를 레퍼런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비교 범위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어요. 잘 보세요. 조금 이따 내가 이거를 쭉 내릴 거예요. 이 답을 각각 구하는 게 아니라 한 번 구한 다음에 한 번에 쭉 드래그를 할 거라고요. 제가. 그러면 여기 앞에 있는 I3은 여기 앞에 있는 I3번지라고 써져 있는 이 I3번지는 여기 내려오면 한 줄 내려오면 어떻게 바뀌죠? I4. 자, I3부터 I25까지라고 나와 있는 이 참조 범위. 이 참조 범위는 여기 어떻게 바뀌죠? I4부터 I26, I5부터 I27. 이렇게 숫자가 하나씩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숫자를 얘네들하고 전부 비교를 할 텐데 전체 애들은 전체 노란색 칠해져 있는 이 전체 범위는 아래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거 내려가면 숫자가 없어요. 26행, 27행, 28행, 29행에는 없다고요. 숫자가. 그러니까 내려가 버리면 한 반의 인원이 벗어나 버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I3번지부터 I25번지까지가 있어요. 요 부분. 요 부분이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앞에 거는 바뀌어야죠. I3번지 비교합니다. I4번지 비교합니다. I5번지를 비교합니다. I6번지를 비교합니다. 누구하고요? 노란색하고요. 노란색 범위는 바뀌면 안 된다. 내려버렸을 때 노란색 범위가 바뀌어버리면 석차가 다 틀리죠. 등수가. 여기는 안 바뀌어야 되니까 F4키를 바로 누르면
여기 안에가 지금 달러가 몇 개가 붙었죠? 4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4개. 다시 말하면 시작점도 고정을 하고 끝나는 점도 고정을 해서 절대 못 움직이게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요. 그래서 수갑이 4개가 채워져 있어요. 시작점도 2개가 채워져 있고 열과 행에 채워져 있고 행과 열에 채워져 있고 맨 뒤에도 열과 행에 채워져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렇게 묶어지지 않으면 답이 틀린 거예요. 자, 콤마.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하나 있어요. 인수를 3가지 쓴다고 그랬죠. 넘버, 레퍼런스, 오더라고 있잖아요. 자, 이거는 뭐냐면 지금 내가 알고 싶은 이 숫자가 큰 숫자가 1등입니까? 작은 숫자가 1등입니까? 큰 수가 1등이에요. 큰 수가. 그 다음에 작은 수는 2등이고요. 더 작은 수는 3등이고요. 더 작은 수는 4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수를 찾아서 1등을 주고 2등, 3등, 4등은 값이 작은 쪽으로 가기 때문에 이걸 내림차순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오름차순이냐? 숫자가 작은 게 1등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100m 달리기라든지 기록 경기 같은 걸 얘기하는 거죠. 수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가 작으면 1등이 돼요. 그러면 숫자가 커지면 2등, 더 커지면 3등, 더 커지면 4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숫자가 1등이고 등수가 이렇게 매겨질 때는 이거는 내림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맨 뒤에다가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이게 선택되어 있다고 그래서 탭키를 누르면 탭키 0을 써줍니다. 얘가 0을 써줘요. 자, 이렇게 식이 완성이 됐어요. 오더까지. 엔터 치면 답이 나오겠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 아래 내려가면 어떻게 이 주소가 바뀔까 한번 생각해봐요. I3번지는 묶어놨지 않기 때문에 여기 내려오면 I4번지가 되는 거고요. I3부터 I25번지는 이거는 꽉 절대참조로 묶여있기 때문에 I3부터 I25, I3부터 25, I3부터 I25 계속 이거는 바뀌지 않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콤마 0이에요. 0은 내려와도 이건 셀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000000 이렇게 입력이 될 거예요. 상수기 때문에. 자, 이거는 그냥 엔터를 쳐보죠. 이제 답이 9등이래요. 9등.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를 하면 이건 다 등수가 맞습니다. 1등이 몇 점이죠? 여기 나왔네요. 1등은 여기가 합계가 428점입니다. 428점보다 큰 애가 없어요. 왜냐하면 1등이 가장 큰 점수이기 때문에. 자, 여기 안에 있는 식을 볼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식을 볼 수 있어요. 여기다가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죠. 자, 식을 볼 수 있는 함수가 있어요. 볼 수 있는 함수라고 그랬어요. 자, 포뮬러 텍스트라고 있어요. 자, 탭키 누르고 여기 안에 식을 한번 들여다보죠. 아, 랭크라고 나왔는데 이게 가운데 정렬이 돼 있어서 자,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자, 어때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쭉 보면은 여기 안에 있는 I3은 I4가 됐고 I5가 됐고 I6이 됐고 I7이 됐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레퍼런스 이 범위는 I3부터 I15는 변경되지 않고 전부 똑같잖아요. 여기 뒤에가. 그 다음에 콤마 0도 똑같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랭크가 답이 맞으려면 맨 앞에 것만 계속 바뀌는 거예요. I3, I4, I5, I6, I7 이렇게 바뀌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이 부분은 설명이 좀 됐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우도록 하죠. 한꺼번에 열번호를, 열번호, Q열부터 T열까지를 드래그한 다음에 우클릭해서 삭제하면 깔끔하게 지워지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제가 숨겨놨던 것이 있죠. 숨겨놨던 열이 있어요. 자, A, B, C, D, E, F, G, H, I, J, K 없잖아요. J, K, L 없잖아요. 자, 이거를 다시 꺼내려면 어떻게 꺼낼까? 숨겨놨던 열을 다시 찾아오려면,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이죠. 자, 열과 행의 경계가 있어요. 열과 행의 경계. A열하고 1행이 있죠? 그 경계가 가운데에 중첩된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클릭을 하면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전체 시트가. 그 상태에서 열 위에서, 열 위에 아무데나 돼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죠. 열 위에서 우클릭한 다음에 숨기기 취소를 하면 열이 나오는 거고요. 행 위에서 우클릭을 한 다음에 숨기기 취소하면 행이 숨겨진 게 나오죠. 자, 숨기기 취소. 아까 숨겨놨던 애들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이거 하기 전에 열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합계하고 평균 사이에 열을 하나 끼워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열을 하나 끼워 넣어야 되겠다.
합계하고 평균 사이에다가 여기 합계하고 평균 사이에다 열을 하나 끼겨 넣겠다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왼쪽으로 열이 들어가기 때문에 끼겨 들어가기 때문에 평균열이에요. 제2열. 제2 위에서 열번호는 뭐죠? A, B, C, D로 나가는 걸 말하죠. 열번호 위에서 해야 돼요. 여기다 놓고 하면 안 돼요. 이런 데 누르고 하면 안 되고 제2라는 열 위에다가 클릭을 하면 전체가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우클릭하고요. 삽입. 이렇게 하면 여기가 하나의 열이 추가가 되겠습니다. 열이. 여기다가 뭐라고 쓸 거냐면 누적합계라고 쓸 거예요. 누적합계. 누적합계라고 쓸 거예요. 이렇게. 제가 누적하고 합계를 바로 치지 않고 한 줄을 바꿨잖아요. 셀을 이렇게 셀 안에서 줄이 변경됐죠. 이건 Alt 엔터예요. Alt 엔터를 쳐요. 누적 친 다음에 Alt 엔터 그 다음에 합계예요.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누적이라고 쓸 거예요. 누적. 그냥 엔터 치면 내려가 버려요. 얘가. 그래서 누적이라고 쓰고 Alt 키 누르고 엔터를 칠 거예요. 누적 합계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쓸 거예요. 누적 평균이라고 쓸게요. 누적 Alt 엔터 평균이라고 적을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있는 데는 여기는 색깔을 빼버릴까요? 색깔이 노란색이 들어가서 좀 헷갈리니까 노란색 색깔을 넣는 게 있어요. 이거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채우기 없음이란 말이 있어요. 클릭하면 색이 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누적합계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누적합계는 뭘까? 이번에는 평가를 숨겨 놓을게요. 평가를 숨기려면 어떻게 하죠? H열에다가 마우스를 올려놓고 우클릭, 그 다음에 숨기기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숨겨졌잖아요. 그럼 누적합계도 구할 수 있고, 자, 여기 합계 옆에가 바로 누적합계가 나온 거죠. 이렇게 하면. 자, 이제 이번에 누적합계 뜻을 한번 이해를 해봐요. 합계는 그냥 5개의 합계가 여기 나온 거죠. 여러분 맞아요? 그렇습니다. 여기 합계는 무슨 말이죠? 더블 클릭해 보니까 여기 5개의 합계가 이쪽으로 나온 거죠. 자, 이해쓰셔. 그러면 이 누적합계는 뭘 말하느냐? 자, 여기 누적합계는 뭘 말하냐면 여기 맨 처음에 합계는 358하고 똑같잖아요. 5개의 합이니까요. 그럼 여기 합계는 어떻게 되죠? 여기 합계는 여기 358하고 315가 더해지면 얼마냐? 여기다 쓸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게 누적합계예요. 여기 합계는 어떻게 되죠? 여기 3개를 다 더한 값이 여기 전체 합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노란색의 합계는 무슨 말이에요? 자기 거 5개씩만 다 자기 거 각자 더한 거죠. 그렇지만 누적합계는 여기 더한 금액에다, 여기 더한 숫자에다가 여기 숫자는 여기에서 이렇게 더해서 여기다 썼다는 거죠. 여기다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은 15개 셀의 값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더한 거나 요걸 여기다 쓰고 여기다가 이 2개를 더한 답을 여기다 쓰고 여기 3개를 더한 답을 여기다 쓰고 여기 4개 더한 답을 여기다 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 저금 통장에다 저금을 하면 어제가 10,000원을 입금을 했다. 그럼 오늘 3,000원을 입금을 한다면 오늘 합계가 얼마 되겠어요? 10,000원이 있는 데다가 3,000원을 더해 주니까 13,000원이 되는 거죠. 그것처럼 내일 또 저금을 하면 13,000원에다가 그 이후에 저금액을 더하는 거잖아요. 이것처럼 이전 금액에다가 더해져서 플러스 되는 걸 뭐라고 하냐면 누적합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은행 저금 통장 같은 걸 얘기하고 우리가 실무에서는 뭐 금전출납부라든가 아니면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것들 쓸 때 값을 누적시킬 때 쓰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 하나를 쓰고 요 2개 더한 답을 여기다 쓰고 3개 더한 답을 여기다 쓰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자, 자, 보통 이 엑셀에서는 이렇게 하면 편하겠죠. 더하기가 뭐죠? 합계를 구한다. 썸이에요. 자, 썸. 합계를 구하는 거는 누적합계나 합계나 다 썸입니다. 탭키 누르시고요. 여기를 이렇게 했죠. 이렇게.
자, 범위를 주면 여기 다음 계산은 어떻게 될까요? C4에서 G4가 된다고 그랬죠, 제가. 누적이란 말이 나오면 앞에 있는 주소예요. 앞에 있는 주소. C3이에요. 마우스만 딱 옮겼어요. C 앞에다 둬도 되고요. 3 뒤에다 써도 돼요. 여기다 클릭해도 돼요. 가운데다 저처럼 이렇게 클릭해놔도 돼요. 이 상태에서 F4키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앞에 있는 주소가 묶여 있어요. 이렇게. 앞에 C도 잡아놓고 3도 잡혀 있는 거죠. 그러면 앞에 C3으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하나 내려온다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내려오죠? 여러분, C3은 그대로 움직일 수 없으니까 C3부터 G4, C3부터 G5, C3부터 G6, C3부터 G7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면 엔터를 쳐볼게요. 답이 나왔어요. 358이에요. 이거 픽스를 시키나 안 시키나 답은 똑같잖아요. C3부터 G3은 똑같은 거예요. 이거 픽스를 시킨다고 그래서 이 답이 한 줄의 답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자, 내가 아까 말한 대로 여기 앞에를 묶어놨어요. 앞에를 이렇게. 그러면 뒤에는 풀어놨죠? 그러면 내려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C3에서 G4, C3에서 G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냐? 범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두 번째 여기 답은요. 여기 답은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여기 안 움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답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여기 답은요. 여기 답은 어떻게 오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한 답이 이쪽으로 오는 거죠. 이렇게. 이걸 누적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무에서는 많이 쓰는 거니까 잘 익혀놓으면 좋겠죠. 시험에는 잘 안 나오지만 우리가 실무를 하다 보면 이게 누적시켜야 될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정확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이 왜 앞에다 묶여놓은지를 모르시면 요거 더하기 이거 두 개 더하기 이거 하나 더하기 이렇게 복잡하게 해요. 앞에만 묶여주면 누적이 돼요. 자, 이거 드래그 해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답은 여기 15개 답이 이쪽으로 온 거죠. 진짜 그렇게 됐나 한번 볼까요? 더블 클릭. 자, 표본이 보이죠? 이 블루 컬러가 보이지 않습니까? C3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G5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 C3이 여기에요. 잘 보여요. C3이 여기고 G5는 어디냐? 여기까지예요. 이 답이 이쪽으로 온 거예요. 1056이. 그래서 이거 전체를 더한 답이 1056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래 거는 어떻게 돼요? 20개의 답이 이쪽으로 온 거고 25개의 답이 이쪽으로 온 거죠. 지금. 이렇게 해서 누적은 구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그럼 누적 평균은 어떻게 할까? 누적 평균. 이것도 좀 잠깐 숨겨놓고 해보죠. 우리. 자, I열부터 K열까지를 숨겨놓겠습니다. 우클릭. 숨기기. 누적 평균이에요. 누적 평균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여기 5개의 평균은 여기에요. 여기가. 그럼 여기는요. 10개의 평균이에요. 10개의 평균. 아까 우리가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이거 5개의 평균 쓰고요. 여기 5개의 평균을 여기다 답을 구하고요.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답을 쓰고 여기 답은 10개의 답을 평균을 여기다 구할 거예요. 여기 답은요. 15개의 답을 여기다 구할 거예요. 시작점이 똑같아요. 시작점. 이 시작점이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죠.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에버리지. 에버라고 치면 에버리지에 걸리지 않습니까? 자, 탭키. 자, 블럭을 잡죠. 이렇게 드래그를 범위를 잡았어요. 앞에 있는 C3을 묶는 거예요. 앞에 있는 클릭하고요. F4. 그러면 예측 한번 해봐요. 앞에 있는 C3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내려오면. 안 움직여요. C3은 그대로 가고 G4. C3 그대로 가고 G5. C3 그대로 가고 G6.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엔터. 자, 그러면 이걸 핸들링해서 내리게 되면 여기 써져 있는 금액은 여기의 평균이 여기에 67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평균은 뭐예요? 여기 있는 평균은. 이거는 여기 전체 평균이 이쪽으로 온 거죠. 누적 평균이 지금. 아시겠어요?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숨겨놨던 애들 꺼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열과 행이 교차되는 지점이에요. 이 부분에다 클릭하고요. 열 위에서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우클릭, 숨기기 취소. 다 꺼내놨죠. 이렇게. 자, 이제 입력된 셀의 개수를 구하시오. 여기 입력된 셀의 개수가 되게 많아요. 이런 데가 이렇게. 이런 게 개수가 많죠. 셀의 개수가. 이거 몇 개나 됩니까? 이렇게 써요. 자, 여기 입력된 셀의 개수를 한번 구해보죠. 입력된 셀의 개수는 무슨 얘기냐면 강하선이란 사람은 여기 입력된 셀의 개수가 여기가 지금 몇 개가 여기에 입력이 됐느냐. 여러 개죠. 숫자도 있고요. 빈칸도 있고요. 여기 입력된 셀의 개수가 몇 개냐. 근데 여기 보면은 문자도 있거든요. 문자도 세는 거죠. 이 셀에가 입력된 데이터의 개수를 말하니까 모두 세겠다. 문자든 숫자든. 이런 함수를 뭐라 하냐면 count a라고 합니다. count a 이렇게 하고요. 탭키 눌렀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드래그를 쭉 여기까지 할 거예요. 순위까지. 이렇게. 순위까지 드래그를 하다 보면 너무 멀잖아요. 여기가. 그래서 이 드래그가 상당히 힘들어요. 드래그를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맨 처음에 DB에다가 클릭을 하고요.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순위 자리에다가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가 지금 정렬이 가운데 정렬이 돼가지고 함수를 쓰면 이쪽까지 침범이 되거든요. 얘가. 근데 왼쪽 정렬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쪽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자, 해볼게요. 자, count a가 되겠습니다. 개수를 숫자든 문자든 무조건 세라. 이것은 count a입니다. 올이에요, 올. 자, 여기다 클릭을 한 다음에 Shift 키를 누르고요. 여기 순위 9등에다가 클릭을 하면 이어지죠. 이렇게 범위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클릭. 맨 마지막에는 Shift 키 누르고 뒤에다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선생님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count A C3부터 저기 5, 3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가 알파벳 5의 3번지잖아요. 여기 내려오면 어떻게 바뀌죠? C3에서 5, 4. C4에서 C4에서 5, 4. 그 다음에 C5에서 5, 5가 되겠죠. C6에서 5, 6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가 하나씩 증가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엔터. 12등인데요. 가운데 정렬할까요?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하면 이렇게 답이 다 나오겠습니다. 개수예요. 개수. 몇 개냐 이 말이죠. 이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여기가 13개잖아요. 13개. 비어있는 애들은 여기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고 문자가 들어가 있는 애들은 1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입력된 셀의 전체 개수는 count a로 구한다. count a. 자, 그 다음에 입력 개수입니다. 숫자 개수, 숫자. 여기에 문자를 빼고 숫자 개수만 몇 개냐? 숫자만. 자, 해보겠습니다. 숫자는 세는 함수의 이름이 숫자만 셉니다. count. count라고 합니다. 범위를 줍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엔터요. 13개죠. 가운데 정리할게요. 그냥 드래그 하겠습니다. 이렇게. 13개씩 다 맞죠. 13개. 13개가 다 맞죠. 숫자 개수인데. 숫자 개수가 맞죠. 숫자 개수는 숫자의 개수만 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 우수라는 애들은 안 세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수가 다 13개예요. 여기는 평가는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개수에.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개수를 센 거죠. 우리가 13개가 됐죠. 13개. 13개란 뜻이에요. 자, 문자의 개수는 여기가 도대체 몇 개냐? 문자의 개수. 여기서 여기까지 다 셀 거예요. 여기까지 문자의 개수를 각각 셀 거예요. 문자의 개수. 근데 문자의 개수만 세는 함수가 없으니까 이건 이렇게 구하면 될 것 같아요. count a로 count a. count a는 뭐라고 그랬죠? 전체 개수라고 그랬죠. 숫자든 문자든 다 셉니다 라는 뜻이죠. 여기 전체. 가로를 닫아요. 여기서는 식이 하나 더 들어가니까. count a로 전체 개수를 구한 다음에 count
숫자의 개수를 다시 셀 거예요. 숫자의 개수. 이렇게요. 그리고 가로를 또 닫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서는 숫자 문자를 포함한 전체 개수가 나왔고 뒤에는 숫자만 계산했죠. 그러면 전체 개수에서 숫자를 빼면 문자의 개수가 나오겠죠. 엔터 쳐볼까요? 빵개인가 봐요. 빵개. 아무것도 안 써졌는데요. 숫자 1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 있죠. 1이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여기가 우수라고 써있죠. 여기 하이픈이라고 써져 있는데요. 이 하이픈은 이게 회계서식인가 봐요. 여기 회계서식. 한번 볼까요? 여기 회계라고 써있죠. 회계. 그러니까 이게 일반 서식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눌러가지고 일반으로 바뀌면 0으로 다시 보이겠습니다. 0이잖아요. 0. 이렇게. 가운데 정리할게요. 빈 셀의 개수는 뭐냐? 빈 셀의 개수. 여기 전체에서 빈 게 도대체 비어있는 게 몇 개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해서 비어있는 게 몇 개일까요? 이 말이죠. 지금 비어있는 게 눈으로 보면 몇 개죠? 여기가? 한 개. 한 개. 한 개. 여기는 없어요. 여기는. 그 비어있는 개수를 세는 함수가 있어요. 카운트 블랭크라고 그래요. 카운트 블랭크. 블랭크라고 나왔잖아요. 여기가. 자, 탭키 누를게요. 카운트 블랭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셀 거예요. 전체를 다. 엔터 쳐볼까요? 한 개가 비어있나 봐요. 한 개가. 가운데 정리를 할게요. 한 개가 비어있어요. 드래그해서. 자, 비어있는 셀의 개수가 다 나왔죠. 빵개는 안 비어있다는 거죠. 우수까지 채워져 있으니까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함수를 좀 공부했는데 이 아래 부분도 한번 여기 있는 부분, 여기 부분을 제가 노란색으로 약간 색을 다른 색으로 할게요. 이 컬러로 하면 되겠네요. 이렇게. 여기 합계는 색깔을 없애도록 하죠. 색깔이 빼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 깡통에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자, 여기도 채우기 없음을 하죠. 색깔이 있으니까 좀 그러니까요. 집중이 안 되니까 여기 들어가서 채우기 없음.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컬러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오렌지 컬러로 되어 있는 이 부분만 여기다 직접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여러분도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죠. 합계를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 있는 합계를. 데이터베이스 합계는 어떻게 구하죠? 함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는 sum입니다. sum. 탭키 눌렀어요. 제가 이렇게 드래그를 했어요. 이렇게. 식이 어떻게 됐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죠. 자, 계산합니다. sum 더합니다. C3에서 C25라고 나왔죠. 그럼 이쪽으로 가면 D열로 가면 조금 있다가 이게 엔터 친 다음에 또 복사를 이렇게 할 거예요. 복사를. 식을 복사할 거라고요. 그럼 여기가 C3부터 C25는 여기 오면 어떻게 바뀐다고요? 이거는 숫자가 바뀌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른쪽으로 끌어가면 숫자는 전혀 없잖아요. C가 D가 되고 D가 E가 되고 E는 F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느냐? C3에서 C25는 숫자는 움직이지 말고 D4에서 D25 이쪽으로 오면요. E4에서 E25 이쪽으로 오면요. F4에서 F25 여기 G열로 오면요. G4부터 G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엔터. 복사 한번 해볼게요.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드래그. 이게 답입니다. 답. 이게 맞나 보려면 더블 클릭. 색깔이 보이잖아요. 여기 딱 맞잖아요. 여기가.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평균을 구해볼게요. 평균. 평균은 함수가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평균은 에버리지예요. 에버리지. 자, 여기다 구하는 거예요. AVER만 치면 돼요. 탭키 누를게요. 에버리지 와 있고요. 여기서도 드래그가 힘들면 선택을 해놓고 Shift키 누르고 클릭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C열이 이쪽으로 오면 D열로 넘어가니까 엔터를 친 다음에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 될 거예요. 이렇게. 답이에요. 최소값이 뭐냐? 여기에서 가장 작은 수가 누군가요? 라는 뜻이에요. 가장 작은 수가. 자, 이거는 민이에요. 민. 자, 탭키 눌렀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예요. 자, 엔터. 가장 작은 수를 찾아줄 거예요. 40. 여기는 어떻게 하느냐? 최대값이에요. 요거는 가장 큰 수를 찾을 거예요. 가장 큰 수. 자, 맥스예요. 맥스.
탭키 누르고요. 쉬프트키 누르고 맨 마지막에다 클릭. 그럼 이어지죠. 엔터. 까만 십자가를 만들어서요. 오른쪽으로 드래그. 자, 여기가 상위 세 번째 숫자는 누군가요? 우리가 처음 배우는 거예요. 지금 상위 세 번째. 앞에서부터 몇 번째라는 함수를 많이 써요. 앞으로. 왜냐하면 영업실적 중에서 앞에서부터 10번째까지는 요번에 인센티브를 주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앞에서부터 몇 번째 숫자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여기 써져 있는 개수가 지금 23개인데 23개 중에서 세 번째 숫자가 누굴까요? 이 말이죠. 자,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수는 아까 누구였죠? 맥스였죠. 근데 몇 번째로 큰 수? 이 말은 뭐냐면 자, 등호 입력하시고요. 라지입니다. L자만 툭 치면 나올 거예요. LA. 자, 라지라는 숫자, 라지라는 함수가 나왔죠. 자, 탭키 눌렀습니다. 여기는 뒤에 읽어보면 라지 뒤에가 어레이라고 하나 있고 K라고 하나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어레이는 범위예요. 범위. K는 몇 번째라는 뜻이에요. 몇 번째. 범위를 줄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 몇 번째 큰 숫자를 찾는다고요? 세 번째. 엔터. 이게 답이에요. 97이 세 번째 숫자인가 봐요. 자, 맨 마지막으로 아래 꼴찌에서부터 다섯 번째 이걸 구해봐라. 우리 업무를 보다 보면 이번에 실적 중에서 꼴찌에서 20번째까지는 제외시키겠다. 뭐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나중에. 자, 그래서 꼴찌에서 몇 번째? 이건 스몰이에요. 스몰. 민 쓰는 거 아니에요. 민은 가장 작은 수고 SM만 치면 스몰이 나옵니다. 스몰. SM만 치면 탭키 누르고요. 여기는 어레이라는 것은 범위예요. 범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콤마예요. 콤마. K번째. 몇 번째라고요? 다섯 번째니까 5라고 써야죠. 5. 엔터 치면 답 나와요. 인수가 부족하면 답이 안 나와요. 인수가 부족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자, 여기 있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함수, 여기 있는 함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 실제 업무나 시험을 보거나 실제 여러분들이 엑셀을 사용하는 능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적 합계, 누적 평균이 좀 어렵긴 한데 이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따라 하시면 금방 늘어요. 그러니까 함수가 생각이 잘 안 나면 더블 클릭해보면 여기 나오잖아.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ESC요. 더블 클릭하면 여기 나오잖아. 여기 픽셀에 있죠. ESC요. 자, 그리고 이 아래 보면 제가 정리를 좀 해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보고 잘 생각이 안 나면 더블 클릭해보면 돼요. 더블 클릭해보면 안에가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자주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